대구 경북의 소식을 마카 다 알려드리는 마카다 뉴스 시간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오늘 스튜디오에는 특별한 손님이 나와 계십니다. 이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19일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대구시 선거관리위원회의 조권후 홍보과장님과 함께 선거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대구시 선거관리위원회 홍보과장 조건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과장님. 이제 선거가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많이 바쁘실 것 같아요. 네. 어제부터 시작한 후보자 등록이 오늘 오후 6시에 마감이 되는데요. 아무래도 후보자 등록과 함께 본격적인 선거가 시작되니까 앞으로 조금 바빠질 것 같습니다. 네, 올해도 선거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저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카다 뉴스에서는요, 이번 총선과 관련된 사항들을 시청자 여러분들께 찬찬히 설명해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해볼 텐데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이번 선거에 관련돼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번 4월 10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실시하는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하나의 선거구에서 한 명의 대표자를 선출하는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와 전국을 선거구로 정당에 투표하고 정당이 얻은 득표율과 지역구 선거 결과를 연동해 배분된 의석을 각 정당이 사전에 제출한 비례대표 후보자 명부 순위에 따라 당선인을 결정하는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대구 시민들은 1인 2표 행사를 통해 지역구 국회의원 대구시 12명과 전국의 46명의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선출하게 됩니다. 네, 이렇게 선출된 국회의원은 올해 5월 30일부터 2028년 5월 29일까지 총 4년간의 임기를 보내면서 국민들을 위해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선거를 해서 중요한 거는요, 사실 투표를 하는 시민들일 것 같아요. 이번에 어떤 분들이 투표를 할 수 있는 건가요? 네, 선거일 현재 만 18세 이상의 국민, 2006년 4월 11일까지 태어난 사람과 그 이전에 태어나신 분들은 선거권이 있습니다. 다만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권은 해당 지역구 선거구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주민등록표에 3개월 이상 계속하여 올라 있고 해당 국회의원 지역 선거구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에 한하여 인정됩니다. 다만 형을 받은 분들은 범죄의 종류와 벌금액 수용 기간 등에 따라 선거권이 제한됩니다. 그러면 저는 궁금한 게 교도소나 구치소에 있는 수용자의 경우에 선거권이 있다면 선거가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이분들은 어떻게 선거를 하는 거예요? 네, 수용자의 경우에는 선거범이 아닌 일반범으로서 1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선거권이 있는데요. 이분들은 거소투표 신고를 한 후에 교도소에서 거소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거소투표란 거동이 불편하거나 병원, 요양소, 교도소, 구치소 등에 머무시는 분들이 사전에 신고하고 자신이 머무는 곳에서 우편으로 투표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거소투표 신고는 내일이죠. 3월 23일 토요일 오후 6시까지 해당 지역의 구시군의 장에게 서면으로 거소투표 신고서를 제출하거나 각 지자체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외국을 항해하고 있는 선원이나 승선 예정인 선원인 경우에도 선상투표 신고를 통해 바다 위에서 팩시밀리로 또 투표를 할 수 있는데요. 진짜요? 네, 우리나라는 이렇게 투표 편의성 향상과 선거인의 참정권 확대를 위하여 이렇게 다양한 투표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와, 바다 위에서까지 투표가 가능한지 저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정말 모든 국민이 투표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놨으니까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홈페이지 꼭 참고하셔서 이렇게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선거를 하기 위해서는 지정된 투표소를 찾아야 될 텐데 내가 투표를 할 수 있는 내 투표소는 어떻게 찾을 수 있는 건가요? 네, 선거 당일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지정된 투표소에 가셔서 투표를 해야 합니다. 투표소 위치는 선거관리위원회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 안내문에 자세히 나와 있는데요. 온라인에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선거인 명부 열람 시스템이나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의 투표소 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투표소까지 찾았으니까 이제 선거하는 일만 남았는데 투표소에 도착을 했어요. 그 이후에는 이제 어떤 방식으로 진행하면 되나요? 네, 먼저 투표소에 가시기 전에 꼭 챙기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신분증입니다.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여권, 학생증 등 관공서나 공공기관이 발행하고 사진이 첨부되고 생년월일이 기재되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는데요. 모바일 신분증도 이용할 수 있지만 캡처본이나 저장된 이미지는 인정이 안 됩니다. 따라서 본인을 확인할 수 있도록 반드시 앱을 켜서 실행 과정을 보여주셔야 합니다.
투표소에 도착하신 이후에는 본인임을 확인하시고 신분증을 보여주시면 투표용지를 받을 수 있는데요. 제가 오늘 이렇게 투표용지를 가져왔습니다. 또 이렇게 투표용지를 가져오셨습니다.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 투표용지 한 장과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 투표용지 한 장, 이렇게 총 2장의 투표용지를 받으신 후에 기표소에 들어가 각각의 투표용지에 기표한 후에 투표함에 넣고 가시면 됩니다. 네, 투표 칸에 맞춰서 도장을 이렇게 쾅 찍어주시면 되겠는데요. 근데 투표를 할 때마다 만약에 내가 이 투표 과정에서 실수를 하거나 잘못된 선택을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이렇게 투표할 때 실수하면 투표 용지를 다시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네. 기표를 하실 때에는 조금 더 천천히 신중하게 하셔야겠습니다. 네. 기표를 하다가 실수로 본인이 원하는 후보자나 정당이 아닌 곳에 기표한 경우에 투표용지를 새로 교부받을 수 없습니다. 네. 만일 기표 실수를 이유로 투표지를 훼손하는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한 경우에는 공개된 투표지는 당연히 무효가 되고요. 네. 다들 아시겠지만 투표는 비밀 투표잖아요. 네. 투표의 비밀 보장 침해죄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니 네. 투표하실 때는 원하는 정당이나 후보자의 란에 정확히 기표하시고 기표한 투표지는 공개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신중에 신중을 기해서 투표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우리 지역의 이제 국회의원 선거, 비례대표 선거 외에도 투표가 하나 더 진행이 되죠? 네, 그렇습니다. 대구 지역에서는 중구의회 의원 보궐선거와 수성구의회 의원 보궐선거가 이번 국회의원 선거와 동시에 치러지는데요. 해당 선거구는 중구의 가선거구, 네. 수성구의 라선거구입니다. 두 지역 모두 현직 의원의 피선거권 상실로 보궐선거 실시 사유가 확정되었는데요. 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투표 시에 22대 국회의원 선거의 투표용지 2장과 네. 보궐선거의 투표용지 1장을 추가로 해서 총 3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됩니다. 자, 중구의 가선거구 그리고 수성구의 라선거구에 계시는 분들은요. 왜 내 투표용지는 3장이지 놀라지 마시고요. 보궐선거 투표용지까지 잘 챙기셔서 투표를 진행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투표는 이제 4월 10일에 열리게 됩니다. 선거는 이번에도 사전에 투표를 할 수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사전투표 기간은 4월 5일, 6일, 금요일, 토요일 이틀간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네. 사전투표는 선거인별로 지정된 투표소가 없기 때문에 네. 전국의 읍면동마다 설치되는 사전투표소 중 가까운 곳에 가셔서 하시면 됩니다. 사전투표 선거인은 관내 선거인과 관외 선거인으로 구분이 되는데요. 그 사전투표소가 설치된 구시군 안에 주민등록 주소지가 있는 경우에는 관내 선거인, 그 외에는 관외 선거인이 됩니다. 기표한 투표지를 바로 투표함에 넣는 관내 선거인과는 달리 관외 선거인은 투표용지와 회송용 봉투를 함께 받으신 후에 기표용지에 투표한 후에 투표지는 회송용 봉투에 넣어 봉함하여 투표함에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선거 당일에 투표가 어려우신 분들은요. 전국 어디서나 투표가 가능하다고 하니까 사전투표를 이용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결국에 사전투표라는 게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서 도입이 된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런 것도 좀 궁금한데 대구 지역의 투표율은 어떤 편인가요? 네. 네. 대구의 최근 국회의원 선거 투표율을 살펴보면 제19대 때 52.3%, 제20대 때 54.8%, 제21대 67%였습니다. 네. 전국의 평균 투표율과 비교해 보았을 때 그동안 평균을 밑돌던 투표율이 네. 4년 전 21대 국회의원 선거부터는 급격한 상승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 선거관리위원회는 유권자들이 선거 정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TV나 신문, SNS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선거 정보를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또한 장애인 유권자를 대상으로 투표 체험 교육이나 첫 선거에 참여하는 새내기 유권자를 대해서도 그 선거 전 교육을 통해 선거 사각지대를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네, 사실 선거라고 하면은 막연하게 좀 귀찮게 느껴지기도 하고 어렵게 느껴지기도 하실 수 있는데요. 그래도 선거는 국민들의 의무이고 또 권리이기도 한 만큼 이번에 소중한 한 표 꼭 선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22대 국회의원 선거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얘기 나눠볼 텐데 달라진 점도 있다면서요? 네, 있습니다. 네. 직전 선거까지는 투표지 분류기가 분류한 투표지를 심사집계부에서 심사 개수기를 사용하여
개표 사무원이 육안으로 검사를 했는데요. 네. 그런데 속도가 빠르다거나 개표 참관인의 참관을 방해한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선거부터는 수검표가 추가로 도입되었습니다. 수검표는 투표지 분류기가 분류한 투표지를 심사집계부 사무원이 손으로 한 장 한 장 확인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네. 이 수검표 도입으로 개표 사무원 수도 늘어나고 개표가 기존보다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지체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유권자 입장에서는 개표 결과를 늦게 알게 되는 불편할 수 있지만 네. 선거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도입한 제도이니만큼 유권자 여러분들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더 꼼꼼하게 확인하기 위해서 손으로 하나하나 검토하는 수검표 절차가 추가됐습니다. 지난 선거보다 이제 개표 시간이 조금은 늦춰질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달라진 게 있나요? 네, 사전투표 관련해서도 몇 가지 개선사항이 더 있는데요. 네. 사전투표 용지의 일련번호 표시 방법을 기존의 QR코드에서 1차원 바코드 형식으로 변경했습니다. 네. 이렇게 변경한 이유는 부정선거 의혹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하여 법 규정에 명시된 대로 1차원 바코드로 변경하게 된 것입니다. 네. 제가 지금 투표 용지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렇게 쭉 자세히 보시면요. 기표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그 밑부분에 보시면 이렇게 바코드가 새겨져 있습니다. 사실 저는 이 부분에 바코드가 있는 걸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네. 말씀드린 대로 지난 선거에서는 QR코드가 있었고요. 네. 이번 선거부터는 바코드가 새겨진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조금 더 투명한 선거를 위해서 바뀐 부분인데요. 또 하나 사전투표함과 무편투표함의 보관 장소의 CCTV를 24시간 공개합니다. 대구시 선관위 청사에 설치된 대형 모니터를 통해서 누구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 외에도 사전투표 선거인의 신분증 이미지 보관 기간을 연장하고 투표지 분류기의 보안 시스템의 강화, 투표지 분류기의 투표지 이미지 보관 방법 개선 등 다양한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네, 우리 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정말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반대로 시민들이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요즘에 선거철이 되면은 이제 SNS 인증샷도 되게 많이 올리잖아요. 잘못 올리면은 선거법 위반이 될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간혹 투표한 사실을 인증하려고 네. 투표소 안에서 사진을 찍는 경우가 있는데요.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데요. 네. 또한 기표소 안이 아니라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질서 유지를 위해서 투표소 안에서는 사진 촬영이 금지됩니다. 투표 인증샷을 위해서는 투표소 입구에 마련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유권자분들도 제대로 된 선거 문화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조금 더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대한 이야기 함께 나눠봤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우리 대구 시민분들께 한마디 해주신다면 어떤 말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요즘에는 AI 신기술을 이용해서 허위 정보의 유포 가능성이 높아졌고 유튜브 등 온라인 매체의 파급력이 매우 큰 상황에서 거짓 정보에 현혹되지 않고 정당 후보자가 제시한 정책과 공약 등을 따져보고 투표하는 현명한 유권자의 자세가 더욱 요구됩니다. 네. 각 집으로 배송되는 선거 공보와 중앙선관위가 운영하는 정책 공약 마당 사이트에서도 공약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네. 3월 28일부터 4월 4일까지 TV를 통해 후보자 대담 토론회 등으로도 정책과 공약 등을 확인할 수 있으니까요. 지역이나 진영 논리 중심의 선거가 아니라 정책 중심의 선거 문화가 우리 사회에 뿌리 깊게 자리 잡기를 기대합니다. 우리 선관위는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 한 표가 개표 결과에 온전하고 정확히 반영될 수 있도록 공정하고 흠결 없는 투개표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마지막까지 공정한 투표를 위해서 잘 부탁드립니다. 네. 네, 지금까지 대구 선거관리위원회 조건호 과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